안녕하세요. 저는 글램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태성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의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면윤곽을 재수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절골한 부위에 뼈가 잘 안 붙는 그런 불유합도 있을 수 있고, 고정핀이 부러졌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대칭이 남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20년째 의사생활하고 있지만 제 경험상 가장 흔한 재수술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술이 잘못됐다, 부작용이다 이런 이유보다도 단지 수술을 했는데 얼굴이 작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술이 특별한 이유는 일단 수술적으로 어려운 거는 눈 수술이고 코 수술이고 모든 성형 수술이 다 그런데 수술 부위에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시야가 확보되는 게 조금 더 제한이 있다거나 출혈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직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당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실제로 첫 수술보다 1.5배 길면 2배까지 걸리는 게 재수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이 비용해야 되는 재수술 비용도 첫 번째 수술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술의 붓기도 첫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힘든 이유는 사실 그런 건데, 특별히 얼굴뼈 재수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얼굴뼈는 기본적으로 절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절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골선을 설정하기가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절골선이 너무 잘못됐다거나 또는 뼈가 벌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절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아래턱 V라인이든 사각턱 수술이든 이런 수술할 때 특별히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하치조 신경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유가 아주 조금밖에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효과를 크게 못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심하면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그런 재수술을 할 때 특히 그런 신경선의 위치를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네, 사실 광대 수술은 은근히 재수술 비율이 높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재수술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45도 광대가 효과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병원들이 사실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수술법들을 해요. 요즘은 원체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 영상들도 있고 다들 많이 따라하는데, 실제로 광대를 예전에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100이면 100 절골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광대 45도 광대를 절골할 때 많은 병원들이 같은 L자 절골을 하더라도 이 절골 위치가 바깥에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골 양도 부족하거나 또 광대가 앞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뒤로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미흡하면 엑스레이나 CT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실제로 봤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L자 절골을 하더라도 절골을 조금 더 안쪽 높이 해서 이 45도 광대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대 수술에 재수술하는 가장 큰 이유가 45도 광대에 효과가 없어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대로 된 절골법을 수술하면 45도 광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V라인 수술을 재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예전에 사각턱 수술을 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앞턱 수술은 절골도 해야 되고 고정도 해야 되고 사각턱 수술에 비해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그걸 잘 못하는 병원들은 1차적으로 사각턱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그것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의 얼굴형을 봤을 때 사각턱 수술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사각턱보다 앞턱에 중점을 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병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간과했을 때, 예전에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 각은 없는데 앞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앞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재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각턱을 했거나 앞턱을 했더라도 되게 미세하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T 절골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V라인을 잡고 옆턱선까지 다듬는다면 비록 재수술이지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면윤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광대 같은 경우는 사실 광대뼈는 폭이 되게 작은 뼈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너무 심하게 잘못 절구를 넣었거나 뼈가 벌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사실 근데 광대보다 더 중요한 게 아래턱이에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이 하츠조 신경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윤곽 수술로는 얼굴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양악 수술은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양악 수술은 신경이 얼마나 높고 낮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윤곽 수술로 턱을 깎아서 아무리 신경이 낮아도 여유가 없어도 양악 수술하는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얼굴이 길거나 주걱턱이 있는데 그걸 윤곽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에도 양악 수술했을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선 여유가 없어서 추가 수술이 안 돼요 하는 분들도 실제로 양악 수술했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윤곽 재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원하고 싶을 때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 꼭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이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